안녕하십니까 동민 여러분, 동장입니다. 1952년 사상 11월호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11월호에 등재됐었던 사회학적으로 본 유물사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엄효섭이라는 분에 의해서 작성이 됐고요. 이분은 이 당시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이면서 연세대학에서 사회학을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이 앞 영상에서 이 논문의 유물사관에 대한 비판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이 영상에서는 이 논문의 내용 중에서 마르크스의 계급투쟁의 역사라는 관점을 비판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면 마르크스가 계급투쟁의 역사가 바로 역사다라고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첫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계급이라는 말의 개념이 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막스는 공산당 선언에 있어서 계급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광범하게 사용을 했는데, 그 계급이라는 용어를 직업적인 그룹 혹은 사회에서의 어떤 계층, 또 혹은 정치적 지배자와 피지배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로 다양하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철학의 빈곤이라는 책에 있어서는 주로 계급을 직업적인 그룹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막스의 거작인 자본론 제3권은 사회계급에 관한 분석을 시작하다가 끝마치고 말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마디로 시작하다가 말아서 내용이 별로 없다, 이런 뜻이겠죠. 완전히 막스가 말하는 계급이라는 말의 개념이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너무 곤란해진 것이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계급의 개념이 불명확하다면 자연 계급투쟁의 내용도 희미하여질 것이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앞에서 철학의 빈곤이라는 책에서 이 계급을 직업적인 그룹의 형태로 많이 접근했다라고 해서, 과연 근본적인 문제는 직업적인 그룹으로 계급을 규정지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다. 즉 자본을 소유한 자면 다 자본가이며, 또한 노동자는 다 자본가에 대한 투쟁자라고 규정지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러나 자본을 소유한 자 중에서도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노동자 중에서도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계급을 규정지을 수 있는 것은 현실적인 직업적인 그룹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식의 계급의식을 갖고 있느냐에 의해서 계급이 결론적으로는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고 보면 결국 마르크스가 인류의 의식, 정신은 저들의 존재를 결정하는 요소가 안 되고, 오히려 이와 반대로 인류의 물질적 존재가 저들의 의식을 결정한다, 즉 유물론을 주장했다는 거죠. 이렇게 물질적 요소가 어떤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마르크스가 얘기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계급을 나누는 걸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어떤 계급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그 인간의 사고에 의해서 계급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물론으로 주장하는 마르크스의 이론하고 실제 계급이 나누어지는 것은 전혀 앞뒤가 안 맞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물질적 존재가 저들의 의식을 결정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계급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실태에 의해서가 아니고 정신적인 의식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막스는 자체의 모순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변천은 계급적인 투쟁이 아니라 기술적인 요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과학의 발전에 의한 기술의 발전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변화는 계급 투쟁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된다는 뜻인데, 보면은 가정에서 주부로서의 생활밖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던 여인들이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각 생산 공장에 한 능숙한 기술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고, 이로 인해서 여성의 지위가 변화되었는데, 이 적지 않은 변화는 계급 투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회 변화의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빈부 문제가 경제 조직의 모수선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인데,
그러나 이 문제를 경제적인 해석만으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고 하고, 근자에 들어서는 생물학자나 심리학자, 인류학자 또는 사회학자들 사이에서 빈부격차가 왜 생기는지에 대한 다양한 원인들을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급투쟁의 역사라는 것은 점점 이런 걸 이유로 안 맞다는 뜻이고, 또 인간들의 부에 대한 반응, 부에 대해서 반응하는 심리적인 차이뿐만이 아니고 자연적인 지리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빈부의 차이도 상당히 크게 영향을 준다. 예를 들면 석유가 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는 부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그런 얘기인데, 그러므로 경제 조직은 빈부 간의 격차에서 발생해서 서로 간의 지배 피지배를 위해서 구성되는 요소가 아니고 자연자원의 풍부와 척값 척박의 정도에 의해서 경제 구조가 결정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양식의 변화를 이끄는 것은 계급 투쟁이 아니라 다른 문화의 영향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건데, 어떤 사회의 전통과 사색 방법과 생활 양식 또 사회 제도를 바꾸는 힘은 계급 투쟁이 아니라 문화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제도가 바뀌어진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가 1952년이니까 해방된 이후에 또 건국된 이후에 얼마 안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제도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는데, 그러한 것은 전부 서양 문화가 들어와서 바뀐 것이지 그 사회의 계급 투쟁에 의해서 바뀐 거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 논문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개인이 한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으면서, 개인이 한 사회를 바꿀 수도 있지만 한 개인은 역시 사회적인 제약도 받고 있는 존재다. 이러한 제약 안에서 인간은 자기 형성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한인, 즉 한국인은 한국이라는 사회문화적 형태에서 발전도 하며 창작도 하는 것이고, 독일 사람은 독일 문화를 바탕으로 자신이 창조 활동을 하는 것이다. 또 음악에서, 문학에서, 건축에서, 그림에서 모든 면에서 이런 점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막스가 경제운운 해도 인간 사회는 인격적인, 생명적인, 의식적인 존재임에는 틀림없는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논문의 내용은 좀 생뚱맞긴 한데요. 아마 이때가 1952년 우리나라 전쟁 중이고 하기 때문에 끝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좀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하고 싶은 말이 어떤 말이었는가, 이걸 보는 것도 우리가 조금 참고할 만하겠죠. 세계사적인 단계에서 우리는 건전한 사회사상을 수립하려는 민족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사상전이 가장 심각하게 무력화한, 그러니까 무기화한 이런 뜻입니다. 무력화한 이 땅에서 새로운 사상 수립 운동이 있으려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에서 이 결례로 살아보려는 현실에서 우리는 결단코 하나만을 보아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한다. 교육은 언제나 종합적인 지식을 준다. 그 이유는 하나만으로 치우치면 편협하여 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에서 관찰하도록 하려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회 현상을 볼 때 경제적인 것은 더 말할 필요 없이 우려되는 바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날이 썩어가는 도의심은 무시해도 좋을 것인가?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만 문제없이 해결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됐는가? 돼지에게 진미를 던지지 말라라는 말이 있다. 즉 인간적으로 밑바닥에 떨어진,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도덕성이 바닥난 그러한 인간 사회에 경제적 축복은 돼지에게 진미와 같은 감을 주지 않겠는가? 한마디로 도덕성이 떨어진 사회에서 경제적 부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문단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더라도 전혀 이질적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952년 11월호에 사상 11월호에 등재됐던 사회학으로 본 유물사관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52년 11월호에 등재되어 있는 또 다른 논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